안녕하세요 여러분, 타임트래커입니다.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질문을 하나 던져볼까 해요. 바로 왕정의 시대였던 한국이 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왕정을 복원하지 않았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한국은 조선 왕조로 500년 넘게 왕이 다스리던 나라였죠. 그런데 왜 일본에서 독립한 후에도 왕이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솔직히 한 번쯤 궁금하지 않았나요? 왜 우리는 영국처럼 여전히 왕이 있는 나라가 아닌가? 혹은 일본이 패망한 뒤 다시 왕이 돌아올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말이에요. 오늘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서 역사 속으로 떠나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죠? 그럼 시작합니다. 1. 조선 왕조의 마지막 날들. 먼저 19세기 말로 시간을 돌려볼게요. 당시 조선은 무려 500년 동안 왕이 다스리던 나라였어요.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부패하고 외부에서는 강대국들의 침략 위협에 시달리던 시기였죠. 그리고 이 시점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청일전쟁입니다. 1894년 일본이 중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서 조선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이 급격히 커지게 됩니다. 당시 조선의 고종은 이대로 가다간 나라가 위험하다고 느껴서 조선이라는 이름을 바꾸게 돼요. 대한제국이라고요. 네, 여러분, 이름은 제국이지만 현실은 그리 강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기 방어를 위해 거창한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이 사실 종이로 만든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고종은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 일본의 위협을 견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일까요? 1904년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러시아마저 패배시키고 이제는 조선을 완전히 장악할 힘을 가지게 된 거죠. 그리하여 1910년 한일병합 조약이 체결되면서 조선은 공식적으로 일본의 식민지가 되고 맙니다. 2. 일제강점기와 왕실의 몰락. 자, 이제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으니 조선 왕실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고종은 폐위당하고 그의 아들 순종이 즉위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건 단지 형식적일 뿐이었죠. 순종은 일본의 지시를 따르는 명목상 황제였고 실제로는 거의 아무런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가 무엇을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1926년에 순종이 후사 없이 사망하면서 조선의 왕실은 더 이상 후계자도 실질적인 권력도 없는 상태로 사라져갔습니다. 당시 조선 왕족들 중 일부는 일본으로 보내졌고 나머지는 일본의 엄격한 감시 아래에 놓였죠. 대표적으로 조선의 마지막 왕세자인 영친왕은 일본으로 가서 일본 공주와 결혼까지 했습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도 눈치채셨겠죠? 조선 왕실은 이미 일본과 밀접하게 얽혀 있었고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왕정 복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3. 해방과 분단 혼란의 시작. 하지만 그 이후 1945년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하면서 조선은 드디어 해방을 맞이하게 되죠.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제 왕정이 다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럴 법도 한데 생각보다 이야기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어요. 일본이 패망한 후 한반도는 소련과 미국이 분할 통치를 하게 됩니다. 북쪽은 소련이, 남쪽은 미국이 통치하게 된 거죠. 원래는 조선을 한시적으로 점령한 후에 독립정부를 세워줄 계획이었지만 두 나라 사이의 갈등이 점점 커지면서 상황은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미국과 소련이 전혀 왕정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미국은 민주주의 체제를 선호했고 소련은 공산주의를 퍼뜨리려 했죠. 둘 다 왕정 복원에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시 조선 왕실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특히 왕족 중 상당수가 일본과 협력했거나 일본 문화에 깊이 젖어 있었으니 독립된 한국에서 다시 왕이 돌아온다는 건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문제였어요. 4. 이승만의 등판과 왕정 배제. 그럼 남쪽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미국은 남한에서 새로운 정부를 수립할 리더로 이승만을 선택했습니다. 이승만은 미국에서 오랫동안 독립운동을 해왔고 강력한 반공주의자였죠. 그런데 이승만은 왕정을 복원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실 그는 자신이 최고 권력자가 되기를 원했죠. 그에게 있어 왕정이란 자신의 권력을 나눠 가져야 할 경쟁자가 생길 가능성일 뿐이었어요. 이승만은 당시 한국에서 왕정을 지지하던 일부 인사들을 무시하고 자신의 힘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가 대통령이 된 후에는 왕족들이 한국에 돌아오는 것을 아예 금지하기까지 했어요. 왕정 복원? 그런 거 필요 없어 라는 생각이었던 거죠. 그리고 북쪽에서는 김일성이 등장합니다. 김일성 역시 소련의 지원을 받으면서 권력을 잡았고 왕정 같은 건 고려하지 않았죠. 공산주의 체제에서는 왕정이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개념이었으니까요. 이렇게 남쪽의 이승만과 북쪽의 김일성은 각자의 방식으로 왕정을 배제하면서 한반도는 점점 공화국과 공산국가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왕정 복원에 대한 논의는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5. 한국전쟁과 왕정 복원의 종결. 한국전쟁은 3년 동안 이어졌고 수백만 명의 희생자를 낳으며 한반도를 황폐화시켰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남북은 철저히 분단된 상태로 남게 되었고 이제 왕정이라는 개념은 그야말로 아주 오래된 옛이야기가 되어버렸죠. 전쟁 후 이승만 정부는 여전히 왕족들의 귀국을 금지했습니다.
사실 왕정 복원은 이제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크게 관심을 받지 못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1963년에야 왕족들의 귀국이 허용되었지만 그때는 이미 한국 국민들 사이에서 왕정에 대한 기억이나 열망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라가 이미 공화국 체제로 굳어졌고 그 체제에서 자란 젊은 세대들은 왕정이 무엇인지조차 잘 모르는 상황에서 갑자기 왕정 복원하자 고하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왕이 필요해?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6. 마무리.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볼까요? 한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왕정을 복원하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 일제강점기 동안 왕실의 역할이 점점 약해졌고 많은 왕족들이 일본과 협력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었습니다. 둘째, 미국과 소련이라는 강대국들이 한반도를 분할 통치하면서 왕정을 복원할 생각이 없었고 각자의 이익을 위해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체제를 지지했습니다. 셋째, 당시 한국을 이끌던 지도자들, 특히 이승만은 왕정 복원보다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더 관심이 있었죠. 마지막으로 한국전쟁이라는 엄청난 사건이 마지막으로 한반도를 뒤흔들면서 왕정 복원에 대한 논의는 완전히 종결되었습니다. 결국 한국은 왕이 없는 공화국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그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한국이 왕정을 복원했더라면 지금의 한국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해요. 감사합니다.